자, 목소리 들리시죠? 지금? 어우, 네, 지금 이게 부하를 많이 걸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줌이 튕겼어요. 튕겨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미안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네, 일단 지금 이제 다시 저와 같이 또 튕긴 분들도 있어서 하는데, 제가 또 튕기신 분들을 이런 들 위해서 일단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만족도 조사 링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인증번호 다시 한번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증번호는 조금 전에 한 거는 괜찮은 거죠? 조금 전에 한 거는 괜찮은 거죠? 다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시 디스코드를 켜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파일에서 빌드 세팅에서 웹GL까지 바꾸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변경까지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변경하고 난 뒤에 옵션에서 컬러가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 에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에러를 잡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다운되기 전에 보면 빌드 세팅에서 여기 보면 이제 플레이어 세팅이 있죠. 플레이어 세팅. 요 지금 파일 빌드 세팅에서 요 플레이어 세팅을 열어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노란색으로 에러가 나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요 플레이어 세팅에서 아더 세팅에서 보시면 요 컬러 스페이스 즉 유니티 기본 저작 도구에서 제공하는 색감과 그 다음에 이 웹GL 표준에서 보이는 색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리니어 대신 감마로 바꿔주시고요. 자, 우리 플레이어 세팅에서 눌러주시면 요 아더 세팅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컬러 스페이스를 리니어에서 감마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 그래픽 API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요 노란색 경고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노란색 경고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금 퍼블리싱 세팅 요 밑에서 보시면 요 이제 웹에 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압축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그런데 요거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요거를 요 퍼블리싱 세팅에서는 GZIP를 disable로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X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경고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기본적인 만든 거에서 요 빌드 세팅에서 요거를 외부로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 상태에서 Add Open Scenes라는 걸 한번 눌러봅시다. 자, Add Open Scenes라는 거 눌러보면 First라는 게 요 목록에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웹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하고 그냥 여기 있는 Build and Run 눌러서 폴더만 정해주시면 돼요. 폴더 위치만. 그래서 여기에 그냥 퍼블리싱 해서 새 폴더하고 PUB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막 빌드 해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요. 걸리긴 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을 하지 않고 이제 해서 조금 이제 빨리 작업을 이제 걸 수 있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작업할 때 시간이 좀 걸리고요. 빌드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우 빨리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빌드를 걸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한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이제 창이 띄워지게 됩니다. 다만 요 이제 빌드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제가 요 외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세팅할 수 있는 팁을 하나를 추가적으로 빌드하는 동안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까셨죠? 여러분들 혹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셨었나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웹GL에서 이렇게 이제 빌드를 했을 때 사실은 요거 이제 빌드 앤 런 해가지고 웹브라우저 띄우는데 요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걸리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거가 있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까셨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가 열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보시면 익스텐션이 있습니다. 이 익스텐션 기능에서 여러분들 보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RIVE 쓰시면 라이브 서버라고 있어요. 요거를 인스톨을 하시고요. 자, 이 라이브 서버는 지금 웹 서버를 대신해서 이제 그러니까 웹 서버의 기능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아까 제가 했던 요 PUB 요 폴더를 이쪽에다 그냥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하고 애드 폴더 해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옮겨 놓고 요 이제 에디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웹젤 폴더에서 인덱스 HTML 한 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제 고 라이브라고 있습니다.
고 라이브를 눌러서 네, 지금 눌러서 보게 되면 웹페이지가 떠요. 웹페이지가 떠서 이제 재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생이 되게 되는데 자, 일단 우리 빌드된 거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빌드를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지금 웹페이지에서 빌드가 돼서 웹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C 누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웹 전체 화면으로도 웹페이지에서 3D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재생해서 보는 화면과 사실은 하는 화면과 웹에서 보는 화면의 차이가 그닥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조금 더 이 장면을 꾸며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카메라를 한번 눌러보세요. 프리로 카메라를 눌러서 보게 되면 놓고 이제 Alt키 눌러서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 실제로 카메라에서 이 하얀색 선 등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얀색 선이 뭐냐면 실제로 보이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보시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있죠. 그래서 카메라는 이쪽을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판에 요 땅에다가 조금 꾸며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폴리곤 스타터에 있는 프리팩 폴더를 여시고요. 자, 이쪽에서 우리가 폴리곤 이쪽에서 한번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돌도 한번 나와 보시고요. 지금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 등으로 한번 해서 이 카메라 앞에 보이는 장면들을 한번 꾸며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해보라고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요 배치하는 거를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한 다음에 여기 선택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카메라 각도들을 조정해서 이것들을 나무들이 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땅에 박아두는 식으로 해서 나무들을 한번 배치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래서 나무 등을 배치를 해서 땅에다가 심어줘 봅시다. 땅에 이제 나무들을 한번 배치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 외에도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넣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더 추가로 넣어 주셔도 돼요. 박스도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줘 봅시다. 넣고 이제 우리가 재생을 해서 보면 이렇게 3D로 된 공간을 볼 수 있게 우리가 꾸몄던 공간이 그대로 볼 수 있게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씬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넣고 재생을 해서 내가 넣은 나무나 이런 것들이 보이면 채팅방에 나라고 한번 쳐줘 봅시다.
자, 우리 폴리곤 스타터에서 프리팹에서 나무를 앞에다 심으셔야 돼요. 근데 요 심는 방향이 어디냐면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요 앞에 이렇게 보이는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무를 심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하면 이쪽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무나 모양들을 한번 심어 놓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를 이제 웹GL로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하거나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빌드 앤 런을 하시거나 빌드를 하시면 그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웹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걸 이용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웹에서 구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3D로 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요 프리뷰 카메라를 넣음으로써 요 공간을 웹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웹 3.0 3D 콘텐츠를 하나 쉽게 만든 거죠. 그리고 요거를 아마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웹서버에 올리는 거나 아니면 호스팅에 올릴 수 있는 거, 요 지금 이제 폴더를 그대로 자 보시게 되면 요렇게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요 구조인데요.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웹 서버나 호스팅에 있는 메인 디렉토리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고스란히 우리가 실행되자마자 요거 장면들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거가 지금 웹 서버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가 인덱스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웹 서버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보안 경고 때문에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빌드 앤 런으로 하셔서 작동이 돼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까 알려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고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씬을 만들어 왔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 인스펙터 창에 있는 차이들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 씬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파일하고 자, 이렇게 이제 작업하셨으면 컨트롤 S에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 파일에서 뉴 씬 하시고 다시 크리에이트 해서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고 컨트롤 S 해서 두 번째 씬 이름을 저장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요 씬에서 조금 움직이는 거 게임과 비슷한 씬을 메타버스와 같이 게임과 비슷한 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요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이제 만드신 상태에서 프리팹에서 이번에는 제너레이션 자, 제너리 그라운드 1을 한번 넣어줘 봅시다. 넣고 요 위치를 자, 요거를 씬에서 배치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 포지션을 0, 0, 0으로 조정을 해주세요. 자, 요 제너릭 넣으시고 요걸 0, 0, 0으로 조정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요 0, 0, 0으로 하는 건 사실 기준점을 잡기 위한 용도예요. 나중에 이제 카메라를 보게 되면 메인 카메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위치가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위치를 조금 키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스케일을 우리가 한 5 정도로 변경을 해줘 보세요. 자, 요 스케일이라는 거는 크기입니다. 크기. 그래서 5 정도로 변경을 해줘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요 제너릭 그라운드 제일 처음에 있는 걸 넣습니다. 넣고 포지션을 0, 0, 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금 스케일이 1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변경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였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이 공간을 돌아다니는 사람 캐릭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공간 넣은 다음에 스탠다드 어셋에서 우리 캐릭터스 얘 보면 서드 펄슨 캐릭터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팹에 보면 서드 펄슨 프리팹이 있어요. 이 서드 펄슨 프리팹을 요 가운데에 옮겨줘 봅시다. 자, 요 서드 펄슨, 자, 스탠다드 어셋에 보면 서드 펄슨 캐릭터에 요 프리팹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드 펄슨을 가운데에다가 옮겨줘 봅시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캐릭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재생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서 보면 아바타와 비슷한 캐릭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런 이제 캐릭터인데 지금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잡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바꿔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스탠다드 어셋 카메라스의 프리팹에서 자, 멀티퍼포스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 하이라키에 한번 던져줘 보세요. 자, 요 스탠다드 어셋 프리팹의 멀티퍼포스를 하이라키에 드래그 앤 드랍 해줍시다. 자, 요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멀티퍼포스 카메라 선택, 인스펙터 선택해서 보시면 여기에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에 우리 서드 펄슨 컨트롤러를 드래그 앤 드랍 해줍시다. 자, 여기 있는 오토캠이라는 거는 어떠한 움직이는 캐릭터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예요. 우리가 HTML 언어처럼 이 메타버스 저작 도구에서 C샵이라는 스크립트를 쓰게 되는데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그 스크립트를 써서 만들어 놓은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메인 카메라를 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인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냥 지워줍시다. 자, 지워주시고 재생을 한번 눌러주세요. 자,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키보드로 이동이 되고 나를 따라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카메라, 멀티퍼포스 카메라까지 넣어서 따라오는 거가 성공을 했으면 우리 채팅방에 2라고 한번 쳐봅시다. 2라고.
자, 이제 2라고 해서 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외부로 또 퍼블리싱하면 요게 고스란히 보이게 돼요. 사실은 외부로 퍼블리싱을 하면. 하지만 일단 작업을 더 하고 우리가 끝날 때쯤에 한번 퍼블리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요거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요 메타버스 그 공간에서 아바타와 제 땅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어떤 문제점 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공간에서 우리가 재생을 해서 쭉 가다 보면 사실은 이 끝 공간 하다 보면 이 벽이 없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이제 공간을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나게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어떻게 보면 오브젝트들이 사실은 이제 없어서 약간 황량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벽을 만드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 배치하고 이 오브젝트의 속성, 종류까지 설명을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한번 설치해 줘 봅시다. 자, 우리 폴리곤 스타터에 있는 프리팹에서 요 밑에 있는 이제 뭐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러오셔서 한번 배치를 한번 해줘 보세요. 배치를 한번 공간을 꾸며 봅시다. 자, 공간을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여기서 공간을 꾸미는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했을 때 이 화살표는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씬에서 선택을 하고 잡고 클릭을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다리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 아바타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회전이 필요하잖아요. 회전이. 그래서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로테이션 툴을 잡게 되면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녹색 선을 잡고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되죠? 자,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해서 한번 배치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단도 한번 배치를 해서 계단도 한번 회전을 시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모양을 바꿀 때는 이 무브 툴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계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들을 한번 꾸며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도 한번 넣고 공도 한번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배치를 하고 재생을 하게 되면 계단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 했을 때 오브젝트들을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들을 배치를 해 놓으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죠. 자, 그런데 이제 요 것들을 왜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냐면
여기 이 이제 인스펙터 창을 보면서 속성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들은 뚫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여기 기본 오브젝트 트랜스폼은 위치값입니다. 위치값이고 여기 이제 렌더러를 여기 있는 항목들은 선택을 해서 키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내가 렌더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를만 껐습니다. 렌더를 껐으면 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동을 하면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인스펙터에서 보시면 이 렌더러라는 거는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거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렌더러 앞에를 체크하면 보이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콜라이더인데요. 요 콜라이더를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여요. 보이는데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콜라이더 같은 경우는 벽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렌더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자, 렌더를 끄게 되면 보이지 않고 콜라이더를 끄게 되면 뚫고 지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떨어지지 않게 벽을 쌓는다고 하면 어떤 여기를 다 감싸는 벽을 쌓은 다음에 이 렌더를 끄게 되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지 않는 투명한 벽이 완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거가 보이지만 여기를 뚫고 지나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콜라이더라는 거를 해제를 해주면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에는 대부분 이 콜라이더가 해제가 돼 있어요. 왜 해제가 돼 있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스폰 포인트가 있는데 스폰 포인트가 잘못 스폰되면 어떻게 되죠? 막 벽에 끼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콜라이더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모든 메타버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속성들이에요. 속성들인데 이 공간의 속성에 어떤 또 속성이 있냐면 여기에 우리가 add 컴포넌트하고 뭐 RIG라는 걸 한번 쳐봅시다. 자, 우리가 움직이게 하고 싶은 오브젝트가 있으면 선택을 하시고요. add 컴포넌트하고 RIG라고 해봅시다. 자, 리지드 바디라는 거는 이제 물리적 속성이에요. 물리적 속성.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이동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RIG에서 리지드 바디를 추가를 하고요. 한번 재생을 해봅시다. 자, 리지드 바디를 넣고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리지드 바디를 넣게 되면 안 넣은 것은 실제로 아무리 제가 힘을 하게 되면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리지드 바디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지드 바디를 넣고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의 이 속성 중에 하나는 매스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게값인데요. 이 값을 10으로 하게 되면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아까 잃을 때와 다르게 잘 밀려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속성을 이제 물리적 피직스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 속성은 근데 기본이 아닌 게 요걸 넣을 때마다 사실은 계산하는 것들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리지드 바디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 난 뒤에 한번 요거를 웹페이지로 한번 빌드해 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지금 리드 바디까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빌드 세팅에서 빌드 세팅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왜 빌드 세팅을 열어야 되냐면 우리가 요 씬인 빌드에서 지금 뭐였어요? 기존에 첫 번째 씬을 작업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 다시 Add Open Scenes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하는 씬으로 변경이 됐죠.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빌드 앤 런을 한번 눌러서 아까 폴더 지정해 주시고 빌드 앤 런을 한번 눌러 봅시다. 그래서 눌러서 이제 되게 되면 이 장면이 그대로 웹페이지로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를 뜨는 것까지 한번 오늘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빌드 세팅에서 이 빌드 한 거를 첫 번째 있는 거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애드 오픈 신즈에서로 현재 씬을 바꿔주셔야 돼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빌드 앤 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 카메라스 렌더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지금 카메라를 넣지 않아서 그래요. 자, 지금 아마 메인 카메라를 지우고 우리 스탠다드 어셋에 있는 카메라스의 멀티퍼포스를 넣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빌드가 돼서 실행이 됐죠. 실행이 됐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만든 공간이 웹페이지로 빌드까지 잘 되시면 웹이라고 한번 쳐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하면 지금 노 카메라 렌더링이라고 나오는 것도 왜 그러냐면 요 이슈를 한번 제가 발생을 시켜 볼게요. 요걸 제가 껐습니다. 요 멀티 카메라 요거를 이제 켰다 껐다 하는 거는 딜리트를 안 하고 스위치로 끌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카메라가 없어서 나오는 거라서 자, 카메라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스탠다드 어셋 카메라 프리팹에서 요 멀티퍼포스 카메라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없으면 여기 타겟에다가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걸 따라가냐라는 거니까 우리 서드 퍼슨 컨트롤러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해줍시다. 해주고 재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가 잘 나타나게 되죠. 혹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채팅방에 채팅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혹시 요 웹 빌드 세팅해서 빌드 앤 런해서 웹으로 페이지가 완성이 되나요? 아니면 혹시 에러가 나나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요 폴더를 그대로 우리가 포스트나 아마 이제 노드.js 해가지고 웹서버 까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하셔서 우리가 항상 이제 루트 디렉토리, 메인 디렉토리에다가 넣으시면 인덱스 넣으시면 사실 웹서버 인덱스의 HTML 기본이니까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 IP 접속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굉장히 우리가 웹에서 쓰게 되는 것들을 이제 매우 짧은 시간에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제 요 만드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요 유니티하고 웹GL로 또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해 보시면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유니티로 웹GL이 이상하다라는 이슈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이슈들이 지금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크기나 해결들이 돼서 이제 최근에는 아마 이제 이게 올해 지금 거의 올해 한 2월쯤에 해결이 된 이슈들이다 보니까 아마 요거를 지금 다루는 강의가 요게 지금 아마 처음일 거예요. 저도 처음이고 요런 것들이 한 올해 2월, 3월에 사실은 됐던 이슈들 해외에서 하기 시작한 이슈들을 지금 저희가 최신으로 조금 빨리 가져다가 드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요거 웹서버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배우셨으면 웹서버에서 한번 굴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웹서버에 올려서 해보는 것도 이 인덱스 요 폴더를 연동해서 하는 것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아까 줌이 조금 튕겨서 오늘 강의를 생각보다 좀 오래 하게 됐습니다. 자,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들이 있으시면 디스코드 이용해 주셔도 되고 채팅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혹시 오늘 요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따라가실 만한가요? 혹시나 이제 하시다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디스코드에 한번 메시지를 남겨줘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웹에서 작동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을. 자, 그래서 내일은 요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요 공간을 스페셜이라는 메타버스 웹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요 공간을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